목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죠. 선곡 진검승부. 날이 갈수록 선곡 센스가 빛나는 승부사 두 분이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신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미디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코너가요, 이 무겁고 좀 진지한 정치 이슈를 좀 밝고 가볍고 재밌게 노래를 통해서 풀어가자는 코너인데, 오늘은 좀 북한군의 만행 때문에 일단 두 분 정치인들이시니까 한 말씀씩 엿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이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이게 과거 우리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 사건보다도 네. 더 심각한 그런 만행 중에 만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예. 아무리 무슨 코로나에 대한 차단으로 피격하고 그것을 시신을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이게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일단 지금 북한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들 통해 가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님 사실 진보 진영은 그동안 가급적인 북한을 좀 달래고 네. 좀 북한도 좀 이렇게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나와서 평화를 유지하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뭐 강대 강의 대결이 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일어난 일은 정말 있어서도 그러니까요. 안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일을 보면서 지금 아무래도 또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경색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네. 이게 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도 제가 또 걱정이 한 짐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잠시 후에 국회 국방위 황희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준비한 선곡 진검승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어제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입니다. 이게 사실 선곡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한 주제인데요. 먼저 지난주에 씁쓸한 패배를 맛본 이정미 의원님, 미디가 선곡한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선곡의 이유가 있다면요? 이 공수처법이 20대 국회 어쨌든 국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네. 지금 뭐 위헌 소송을 걸어두긴 했지만 예. 지금 법률로서 이미 성립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를 빨리 국민의힘에서 예. 내고 이것이 기존의 어떤 법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네. 그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빨리 추천을 하시는 게 네. 이 21대 국회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아하. 굳이 그렇게 제때 네. 공수처 추천위를 구성을 했다면 이런 그 개정 법률안이 네. 또 올라와서 이런 국회 논란이 다시 가중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로 선곡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이가 부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빨리 좀 네. 소개 좀 하세요. 추천 좀 하세요. 그러게요. 예, 여기에 맞서는 오신환 의원, 신디가 골라온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이승기 착한 거짓말. 왜 이 노래를 선곡하셨습니까? 네, 이게 지금 공수처가 무슨 절대 선인양 자꾸 이제 포장을 하는데요. 저는 아하. 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이 너무나 많은데 네. 이것이 거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고 그것을 앞에 포장해서 자꾸 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지금 법률안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요, 그것을 더 강화하는 네.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거짓말인 것은 명백하고 그 앞에 착한 것을 포장했다라고 생각해서 네. 착한 거짓말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매주마다 거짓말을 자꾸 들고 하시네요. 거짓말 시리즈를 밀고 나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두 DJ의 선곡 중에 어떤 곡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노래로만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샵 8001번, 샵 8001번이나 MBC 미니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아주 큰데요. 내용 그리고 상정의 타이밍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부터 보면은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 몫을 기존의 여당 2명, 야당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떨까요? 오신환 의원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위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청와대 권력,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 야당의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 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비토 권한입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네. 이 부분을 완전히 무력화하면서 결국에는 청와대의 하수인으로서의 사정기관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반대한 것은 네. 수사 기소권이 동시에 갖고 있는 지금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수처만이 오히려 더 수사 기소권을 강화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또 독소조항을 더 강화해서 넣었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국회 추천 의원 4명 부분 이거 역시 그러니까 지금 포장된 거짓말이다. 예, 그럼요. 그거는 착한 척하는 거짓말이죠.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 추천 2명에 대한 비토 권한인데 그것이 야당이 지금 추천위원회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하면서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네. 더군다나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한 그 타이밍에 이것을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법사위에 상정시킨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의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 문제가 지금 이제 야당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 가지고 네. 집권 여당에서는 11월까지 이거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예.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권을 그냥 국회로 다 가져와서라도 공수처를 11월 달에 발족을 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집권 여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게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는 출범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다음부터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봐라. 저거 집권 여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시비거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미 발족하기로 했던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에 반대표를 던지고 찬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추천위원 빨리 추천을 하시고 네. 집권 여당도 최대한 야당과 함께 노력해서 공수처를 발족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정미 의원님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렇게 개정안이 왔다라는 것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 없는 내용들을 바꿔놨어요. 지금 개정안 안에 단순히 지금 야당이 추천하는 2명뿐만이 아니라 네.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변경시키고 그리고 수사 검사들의 임기 그리고 숫자들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바꿔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법을 새로 만드는 것과 거의 버금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내용에 대한 하나씩 좀 짚어보고 있어서요. 지금 오신환 의원께서 우리 신디께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 드릴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선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에 기존 법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개정안은 5년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여기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건 사실은 기존의 검사들이라든지 필요한 인력들을 배제시키고 원하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건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을 직접 만들고 그것을 이제 조절했던 직접 당사자로서 보면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5년하고 10년하고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재판과 수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판사나 공직에 있었던 검사나 이런 분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후 변호사 자격을 10년 동안 했던 사람들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재판이나 수사에 대한 경험 없는 그냥 변호사 자격 5년만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 편향성을 또 거기에 자꾸 논쟁이 될 수 있어서 그 조항을 집어넣은 건데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나 지금 5년 변호사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어떤 특정 집단에 있는 변호사들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면서 이게 또 편향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정치 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로들을 만들어 놓는 네. 굉장히 독소 조항이 더 심각한 상태로 가는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 미디 생각은요?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집권 여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애초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고 정치 공방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변호사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공수처 관련돼서는 뭐 검사 와 같이 뭐 5년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통과시킨 이 법안이 네. 변호사 경력 10년이면은 그 중에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을 못할까? 저는 그 안에서도 임명할 수 있는 네. 폭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 기존의 어떤 공수처 법안 자체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 법률 개정안을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통과를 시키겠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써 뭐 다른 쪽에서 뭐 민변 변호사들 중심으로 공수처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억측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런 부담을 왜 굳이 끌어안으면서 이것을 지금 타이밍에 바꾸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이게 공수처가 결국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물론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다 반대를 했죠. 그런데 통과됐던 과정들을 보면 패스트트랙이 결국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그 어렵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그냥 지금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위험한 개정안이에요. 저는 수사 기소권만 분리될 수 있다면 공수처에 찬성합니다. 그만큼 이게 독소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잠깐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조금 쿨다운 시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신환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원안과 달리 모든 대상을 향해서 수사 기소권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 사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말로 왜 그렇게 시끄러워졌냐 하면요. 저희 그 당시 바른미래당 안에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공수처라면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다 우리가 동의하면서 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정한 그 부분이 결국에는 부분 기소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그것이 바른미래당 안에서 갈등이 촉발되면서 당이 분당되는 과정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 기소권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상에 확대해서 그냥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그러면서 지금 이 정권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작은 더 큰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통해서 오히려 사정기관들 지금 대법원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그 이전에 합의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고 이것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 미디의 의견은요? 이 공수처 설치의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에 대한 수사,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수사를 했는데 기소권을 검찰이 가져가게 되면 기소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공수처 안에 이제 부분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시켜 놓은 것이에요. 거기에
뭐 법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범위까지 넣은 거는 저는 좀 너무 확대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예 그거를 통으로 다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가 다 갖게 된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바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제2의 중수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대법관들 안에서도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오늘 그런 단호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저는 공수처를 추천하지 않은 국민의 힘을 압박하기 위해서 추천 문제를 다루는 것이면 모르는데 네. 한마디로 무슨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이 그 정부 여당의 어떤 입에 맞는 모든 그 공수처의 법안들 기존에 어떤 합의됐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네. 그런 논의까지를 이 개정안에 다 담은 거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아하. 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다고 좀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타이밍 문제를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짧게요. 네. 그러면 왜 이 시점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자유의 힘에서 우리가 이제 후보 추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타이밍에 제출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의원님? 예, 일단 자유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힘이고요. 국민의힘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그리고 시간 저 압박 때문에. 부창 의원님 네. 20대 때 잘 아시겠지만 소위에서 우리가 법안을 상정할 때 분명히 양당 간사들 간에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합의를 이뤄내서 안건을 상정하잖아요. 어떤 상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그냥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손들어서 그 표결해가지고 안건을 상정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은 제가 법사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소수 정당은 앞으로 완전히 배제되고 힘 있는 정당, 다수를 가진 저만 정당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국회의 관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고 더군다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그날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이 분명히 이 공수처 추천위원들을 추천할 것이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다면 앞으로의 모든 협치 국회는 또다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정미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약속하신 대로 빨리 좋은 사람 네. 추천하시고 예.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깨서 못 씁니다. 네. 집권 여당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다 보류시키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후보자 추천을 해주시고 여당에서는 개정안 철회 네. 내지는 뭐 추가 진행을 하지 않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청취자분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상은희님, 오늘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선택하겠습니다. 네. 2053님, 신디 노래가 공수처법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7587님, 퇴근길에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선곡은 미디님의 곡이 마음에 듭니다. 오늘 정말 팽팽했는데요. 5.5 대 4.5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요? 미디 이정미 전 의원의 승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선곡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